너는 다른 줄 알아? 짐승 같은 아주버님 결혼을 반대하는 제게 남편이 던진 소름 돋는 한마디예요.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제 기막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고 밤새 잠 못 이루실 수도 있겠네요. 곧 내 아빠가 아니 이제 남이 될 그 인간도 같이 보고 있을 테니 여러분의 따끔한 댓글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30 후반에 접어든 동갑내기 부부였어요. 끔찍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냥 나이 차서 조건 맞아서 한 평범한 결혼이었죠. 그래도 저희 사이에 태어난 이제 2돌 지난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냥저냥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빽빽한 빌딩 숲인 서울에, 시부모님은 저기 땅끝 마을 강진에 사세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었던 걸까요? 1년의 명절, 시아버지 생신 합쳐서 30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바로 지난 설에 뵙고 왔을 때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사건은 지난 주말에 터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끙끙대며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시부모님이 현관에 서 계셨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는 40 초반인데 뭐랄까 세상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조금 모자랄 뿐이라고 애써 포장했지만 제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하루 종일 불판만 닦고 한 달에 140만 원. 그게 아주버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항상 신경안정제를 입에 달고 살아서 멍한 눈으로 침이나 질질 흘리는 게 일상이었고 가끔 약 기운이 떨어지면 짐승처럼 변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걸요. 그걸 뜯어말리는 남편의 시뻘건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동네 꼬마들조차 바보 아저씨다 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각오했어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지옥 같은 시골집에 아주버님을 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평생 들여다볼 생각은 했습니다. 경제적인 책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했으니 그 형도 제 가족이니까요. 그 정도 책임감도 없이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주버님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네, 결혼이요. 그 주말에 불쑥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더러 돈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매매혼이잖아요. 인신매매랑 다를 게 뭔가요? 더구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주버님이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외국인 여성과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약 떨어지면 터져나오는 그 폭력성은 누가 다 감당하고요? 팔려오듯 시집온 그 어린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매를 다 맞고 살아야 하죠?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왜 그것도 못 해주냐? 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을 맞춘 모양이었어요. 어차피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형인데 마누라 하나 얻어주면 우리 책임 끝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 제 남편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럼 그 여자 인생은요? 이제 겨우 22살이라는 그 어린 처녀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그 아가씨는 과연 한 달에 140만 원 버는 정신 온전치 않고 폭력적인 남편의 꼬장꼬장한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다 알고 오는 걸까요? 불 보듯 뻔한 거죠. 브로커는 분명 좋은 말로만 꼬드겼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 돈 못 내준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돈 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라며 드러놓으셨어요. 거실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땀 냄새와 섞인 시부모님의 한숨소리, 방 안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이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제 동생 집으로 와버렸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언니, 그건 범죄를 방조하는 거야. 하면서요. 남편한테 동생 생각도 이렇다고 전했더니 저희 자매를 싸잡아서 아주 쌍으로 정이 없다! 연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희만 이해 못하는 야박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정말 너무한 건가요? 추가 글입니다. 남편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쳐 결국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번에 쓴 글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대먹지 못한 년이 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 왜 가족의 일을 남들에게 물어보는 건데?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본인 지인들은 다 제가 너무하다고 한다면서요. 언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더니 참 뻔뻔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모든 걸 실토하더라고요. 최근에 아주버님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뒤로 몰래 다가가서 입에 담기도 더럽네요. 허리 부근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등 몹쓸 짓을 했대요. 그 일로 아주머니는 본인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시부모님이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이게 다 젊은 놈이 욕구를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어서 색시 하나 얻어줘야 해결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팔려오는 그 22살 외국 신부는 아주버님의 성욕을 풀어주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님, 그게 할 소리세요? 그 아가씨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하고 소리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뭐가 다른데?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 그런 욕구 풀어주는 게 아내 역할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은 저를, 자기 아들의 엄마를 그저 욕구 배설의 도구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인 줄도 모르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다행히도 여태까지 같이 부은 적금 통장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당장 그 돈을 빼서 제 동생 명의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단 10원도 형에게 보태줄 수 없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통장이 텅 빈 걸 확인한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문자가 오더군요.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 라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저는 소송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3분할 까짓 거 해주면 되죠. 자기 목 받아서 형 장가 보내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죠. 남편은 끝까지 헛소리를 하더군요. 최근에 이슈가 된 장애인 유튜버분도 아내가 외국인인데 왜 색안경을 끼고 보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당신 형은 같은 말을 쓰는 한국 사람과도 소통이 불가능한 지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런 아빠 밑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글을 쓸 때만 해도 정말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시원섭섭하면서도 허탈하네요. 제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더러운 혹을 떼어낼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